물론 이 함수가 여러분한테 낯설지 않은 함수일 텐데요. 이 함수 지금 정근선보다 그림이 너무 쉽게 떠오르는 함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높을 때 나누어서 5개에 해당하는 다항식과 나머지 분수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면 얘는 저렇게 현란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y는 x라는 그래프하고 y는 x분의 1이라는 두 개의 그래프 성분을 더한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각각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을 y1, y2라고 하면 y는 x라는 것과 x분의 1을 이렇게 서로 더하죠. 더하면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쪽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면 1일 때 둘 다 1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두 개를 더하면 2라는 값을 갖겠죠. 그러면서 1 이후에는 얘가 이 순간만 x에다 2를 더하지 그 이유는 x가 1보다 작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 이후에 x에다 더해지는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곡선 이쪽은 또 어떻게 되냐면 x분의 1이라는 값에 1보다 작은 0에 가까운 값이 더해져서 이런 상태의 그래프.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일 때 1이 마이너스 1이지만 둘 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면서 이러한 점근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플러스나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y는 x라는 직선에 점점점 접근해서 다다르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수평이나 수직의 그 곡선이 다다르는 게 아니라 이런 빗나가는 직선, 사선에 접근하는 선, 이것 또한 이 곡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근선 기능을 해서 얘를 사선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교과서 연습 문제에 사선 점근선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f함수와 이런 직선에 해당하는 1차식을 뺐을 때 함수의 극한값이 차이가 거의 없이 0으로 간다면 우리는 이 차이가 0으로 갈 때 이 함수와 얘는 서로 무한대로 갔을 때 서로 다다르는 상태이므로 이 함수의 정근선은 얘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가 정근선인데 수평이나 수직이 아니라 사선 상태이므로 얘를 사선 점근선이라고 하죠. 사선 점근선이라고 하고요. 그런 어떤 정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럼 지금 한 그림으로 접근했던 사선 점근선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지금 함수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의 이만큼 직선 파트인 x를 뺀 거 그러면 제 같은 경우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분의 1이 돼서 이 극한값 0이 되는데요. 즉 이거와 1차 직선을 뺀 차이가 0에 가까워지는 이 직선, 즉 y는 x가 그래서 사선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선 점근선에 대한 이미 알고 있는 그래프지만 점근선을 하나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분자의 차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에서 나눠서 5개에 해당하는 다항식 파트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분수 파트 이렇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사선점근선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1차 직선 이만큼 뺀 나머지가 0으로 가나를 확인해 보니까 x를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0으로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얘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 빼기 1차 직선 파트 x를 뺀 이 부분을 극한을 구해보니까 얘가 0으로 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직선 파트에 해당하는 y는 x가 사선점근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 사선점근선만 하는 것보다 좀 패턴을 한번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는 x분의 1 좀 쉬웠어요. 근데 얘는 x의 요 함수, 이 함수 사실은 알죠? 아까 조금 전에도 했었어요. 요 함수죠. 요 함수. 근데 이번에는 이 함수와 쉬운 x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사실은 가끔 이렇게 단순한 함수들을 더하고 뺄 때의 그래프 패턴에서 더하는 쪽은 좀 쉬운데 빼는 거를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난 빼는 게 더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얘를 플러스 더하기 익숙한 거에 바꿔 놓으시고 이쪽 함수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아까 여기 있던 이 x의 함수값 전체의 마이너스면 우리는 쟤를 x축 대칭인 상태의 그래프가 되죠. 그러면 아까 이 그림에서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패턴이 되겠죠? 얘와 x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x를 더하면, 이 상태에 x를 더하면 여기에 똑같이 이 그림이 x만큼 더해지고 이쪽에 x만큼 더해져서 완성된 그림은, 제가 참조 그림 하나 띄워볼게요. 다음 참조 그림 20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도 분석했듯이 얘가 x와 x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즉 이 빨간색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킨 이 빨간색 부분과 x를 더해지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가 사선점근선을 갖는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얘는 사실은 뒤에 있는 3장에 있는 것처럼 변곡점까지 다 확인해서 완성된 세부 분석이 된 거지만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래프 점근선으로, 특히 사선점근선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선점근선 예를 좀 몇 개 더 추가했는데 다항식만 하다 보니까 간단하지만 지수함수나 초월함수들에 대한 사선점근선 예도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샘플로 제가 그려놓은 거, 요거 함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y는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다. 그러면 이런 함수의 그 사선점근선, 그 함수와 1차 직선의 차이, 여기서 1차 성분이 여전히 또 우연찮게 계속 단순한 x지만 x네요. 요거를 뺀 거, 즉 1차 성분을 빼고 나니 남는 얘인데, 이만큼 부분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저 1차 성분들을 뺀 이만큼, 즉 2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얘가 0으로 가다 보니 이 함수의 이 파트, 즉 직선 사선이죠.
이거는 제4선 정근선 역할을 하겠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이쪽 성분 y는 x, 이거는 y는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 두 개의 성분들을 더하기 원리로 여기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지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근선은 다르니까 좀 칠판을 지우고 그래프만 자세히 한번 또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x가 지금 빨간색 라인이고요. exponential 마이너스 x 노란색 라인 두 개를 더하면 여기 같이 만나는 점은 두 배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이 노란색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갈 때 거의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x를 무한대로 보낸 그 이후에는 x에 서서히 0에 가까운 값이 더해져서 이와 같은 파란색 정근선을 갖겠고요. 0일 때는 x는 0이지만 exponential 마이너스 x 1. 그래서 그 점을 지나면서 음의 구간에서는 원래 이 노란색 곡선보다 음의 값으로 서서히 차이로 빠지기 때문에 빼기가 되기 때문에 파란색 곡선 라인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지만 우리가 정근선으로는 이런 빨간색 x 곡선을 갖는다. 그래서 정근선을 꼭 다항식이나 유리함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초월함수에서도 한번 너무 복잡하지 않은 선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은 했지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계속 정근선이 정의는 아까 ax 플러스 b가 일반적인 사선 정근선이라고 했는데 계속 x만 했으므로 사선 정근선은 x밖에 없나 라고 생각할까봐 조금 더 일반적인 ax 플러스 b 유형에 대한 사선 정근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지워야 되려나요? 이 함수 역시 분자의 차수가 높으므로 쟤를 나누어서 목에 해당하는 다항식과 나머지 분수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함수는 이런 식과 이런 식 두 개의 합으로 크게 볼 때 얘는 1차 직선이고요. 얘는 유리함수예요. 그걸 서로 더했는데 사실 여기 앞에서처럼 정근선, 사선 정근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직선 파트를 뺀 이 부분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저 함수의 사선 정근선, 즉 저 f함수의 1차적 직선인 이만큼을 뺀 파트 얘가 0으로 가므로 얘는 우리가 y라는 저 1차 직선 이거는 사선 정근선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정근선 정의는 ax 플러스 b로 배웠는데 조금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x만 해서 이런 좀 더 보편적인 사선 정근선 이 그래프 유형은 좀 여러분이 익숙하실 것 같아서 지금 사선 정근선은 있지만 참고적으로 얘에 의해서 수직 정근선은 그럼 어떻게 돼요? 수직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점, 즉 x를 2로 보낼 때의 우극한이나 혹은 x를 2로 보낼 때의 자극한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는 저 f함수가 플러스 무한대, 자극한으로 보냈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게 하는 그 상수 포인트, 즉 x는 2가 이 경우 수직정근선이 되죠. 우리가 좀 사선정근선은 포커스를 맞추다가 설명을 하다가 이 그래프의 특징에서 이제 수직정근선은 설명을 안 하고 갈 뻔했는데 이 수직정근선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그래프까지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아까 2의 마이너스 x를 해봤으니까
사선정근선이 아니라 2의 x분의 1 그래프 지난 시간에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x분의 1 그래프에 대한 정근선 분석이나 그래프 분석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x분의 2보다 x분의 1이 조금 생각하기 쉬워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상수를 이게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유형 1 기준으로 보통 분석을 해주면 편의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처럼 x분의 2는 비슷한 유형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함수는 2의 x분의 2 함수. 지금 정근선을 한번 그래프 유형을 분석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일단 수평정근선이 있나 얘를 플러스 무한대로 한번 보내는 거죠.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2의 0제곱 1로 가고 있어요. 즉 오른쪽으로 갔을 때 y값이 지금 함수값 y값이 1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y는 1이라는 수평정근선을 갖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또 얘 역시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얘가 1이 되네요. 그래서 같은 수평정근선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왼쪽 양쪽 방향의 수평정근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정근선이 있나 확인을 해야 돼요. 수직정근선이 있나 확인하려면 얘가 0으로 가는 점, 함수값이 0으로 가는 게 있느냐? 지수라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값이 0으로 가는 건 없지만 얘가 0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저 0 좌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x의 0에 대한 우극한의 2의 x분의 1과 자극한 쪽으로 보냈을 때 해당하는 0의 자극한으로 보냈을 때 2의 x분의 1을 해보니까 얘가 0의 자극한으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돼서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면 얘가 다시 뭐가 돼요?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얘는 위에 0에서 오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 값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정근선만 분석을 일단 했는데요. 이 정근선만 가지고 그래프 패턴을 분석하면 x가 플러스 무한대일 때는 y는 1이라는 정근선을 갖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0의 양의 0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를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1이라는 정근선을 가져요. 그런데 0으로 갈 때는 0으로 가요. 얘처럼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0으로 가요. 근데 0 자신에서는 물론 함수값은 없지만 정근선으로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x분의 1보다 x분의 2일 때 여기 지금 변곡점, 즉 여러분이 지금 저렇게 정근선만 얼핏 판단하면 얘가 이렇게 y는 1이라고 하는 이쪽 정근선 얘가 있으니까 0으로 접근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그릴까봐 조금 그걸 자세히 늘려서 보이느라고 지금 함수를 요 함수 예를 들었는데 이쪽 방향만 클로즈업 한 그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그 다음 참조 그림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볼록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깐 변곡점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x분의 1 그래프를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 지난번 우리 사인 x분의 1이라든지 코사인 x분의 1은 이렇게 착하게 매끄러운 스무스한 곡선이 아니라 굉장히 오실레이션들이 많았었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다항함수나 ex에서는 그런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함수들과 같이 곱해지지 않으면 거의 매끄럽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아직 여러분이 추정이지 그럼 확정하지 않으시면 3장의 내용을 배워서 저 부분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메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예제 한 몇 개만 정근선에 관련된 거 좀 추가적으로 더 해보면 참조 그림 25번 보겠습니다. 얘 그림은 제가 미리 결과 그림을 먼저 띄워놨는데요. 얘 극한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평정근선 접근으로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1로 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산을 해도 극한값을 계산해도 1로 가며, 얘는 x축 y축 대칭인 우함수, 그 다음에 0일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대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사실 이제 볼록 이런 바뀌는 변곡점들에 대해서 저 패턴으로 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장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더 내용을 배워서 메꿔주시면 되는데, 이런 정근선에 이런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래프라는 걸 나중에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근선만 가지고 큰 패턴만 하나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얘 그림 하나, 참조 그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x제곱 플러스 1에 이런 함수인데요. 얘는 참고적으로 수평정근선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 0은 1은 1인데 양의 1로 접근합니다. 이 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 보내면 1로 가긴 가는데 음의 1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똑같이 아까 그림하고 비교하면 똑같이 y는 1이라는 수평정근선을 갖지만 같은 방향이 아니라 1은 1인데 양의 1에서 오고 얘는 음의 1에서 가는 거고, 아까는 둘 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똑같이 대칭이 되게 갔던 거고요. 얘는 0일 때 함수값 1, 물론 이런 변곡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장에서 자세하게 분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정근선, 수직정근선의 다양한 예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하나는 식으로 제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들을 했었냐면요. 유리함수인데 직선하고 똑같은데 점 하나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직선인데 점 하나 차이인 함수도 있지만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함수 같은데 얘는 이렇게 되는 전제 조건이 분모가 0이었던 0과 x가 1인 점을 제외하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얘 그림은 그럼 어떤 그림이 되느냐, 이 그림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이런 유형이 되는 거죠. 물론 x절편은 마이너스 2 정도가 되고 여기 1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x가 0일 때, 물론 여기서는 아예 함수값이 없으니까 빼줘야 되고요. 1일 때의 값도 빠져야 됩니다. 1일 때 함수값 조금 비율은 안 맞지만 여기가 약 3이 되면
요 점.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함수 유리함수에서 요 점 하나 빠진 게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는 포커스가 수평, 수직점근선 이런 거는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복적인 거라 생략을 했고요. 이게 점 하나 차이가 나는 유리함수도 있다는 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극한을 이용해서 점근선 또 그 점근선으로 그래프의 큰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접근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